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1일 장마감 시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장중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일본 시장도 조정. 원달러 환율도 1280원대 안정. 네,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약까지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죠. 예, 주식 배당 플러스 현금 배당 소식이 들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주당 375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약 비중 10%씩 해서 20% 비중으로 자문을 해드려서 주식 배당 현금 배당을 받았고, 그리고 투자 수익도 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 좀 해드렸고요. 올해는 그 이후에 매도한 이후에는 다시 신규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네, 요때 정리를 다 했고요. 지난번에 뭐 방송 중에서 한번 얘기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240일 돌파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좀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은 앞으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나빠서 수익 실현했다기보다는 주식시장, 거시경제, 매크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장의 침체, 거래량 감소,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의견으로 좀 드리면서 현금을 확보했고, 지금도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계속 호시탐탐 셀트리온의 매수 시점을 타점을 잡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6만원에서 15만원, 14만원 이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9만원대 올라오고 지금 17만원, 18만원 사이를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주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입을 해서 자문을 해서 주식 배당, 현금 배당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 배당, 현금 배당보다는 주가를 더 싸게 사서 싸게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작년에도 말했지만 셀트리온은 현금 배당을 해야 되는 기업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때나 주주연합, 뭐 개인 투자자 연합이든지 어쨌든 현금 배당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금 배당을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지금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이 지분의 어떤 변화, 어떤 뭐 서정진 회장님은 자녀에게 승계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공식적인 발언이고요. 예, 어쨌든 승계에 대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자 승계냐, 뭐 두 번째 승계냐, 뭐 지금 이건희, 뭐 이재용, 뭐 다 재벌가에서 승계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조그만 제약사들도 다 승계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 힘들게 일고 온 이 셀트리온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경영권을 전부 넘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누가 그거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경영을 할지 그것도 모를 일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승계를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현금 배당을 해야겠죠. 현금 배당을 해서 회사 돈을 계속 뭔가, 거기서도 잘 많이 나왔지만 뭐 차명 계좌라든지 비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뭔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합병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에서 뭔가 불가피하게 뭐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때도 삼성도 마찬가지 금융지주회사, 뭐 지금 뭐 순양기업, 순양금융지주회사를 둘러싸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도 셀트리온 지주회사 나가고 셀트리온 뭐 자회사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승계의 과정일 수도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면서 지분을 회사를 지배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금 배당이 계속 나가면서 서정지 회장도 현금을 좀 확보하고 회사의 이익은 유보가 되는 거지, 서정진 회장 뭐 자녀의 개인 자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이거는 뭐 내피셜인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주가를 이제 등락을 시키면서 중간중간 또 마찬가지 다양한 계좌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도 있겠다. 뭐 공매도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는 제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회사를 경영하고 승계하고
어떤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한 그런 필수 불가결한 요건들이지 않나, 상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공식적으로 하면 이제 불법 되느냐, 뭐 이게 법적으로 검찰 찾아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지능적으로 노련하게 해 나가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제약은 뭐 크게 지분 뭐 구조가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면 지분 구조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분이죠. 예, 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셀트리온 홀딩스가 20%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가고 그 밑으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스킨큐어, 뭐 줄줄이 줄사탕이 이제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마찬가지로 홀딩스가 24%, 서정진 회장이 11%, 스킨큐어 1%.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네, 셀트리온이 54%.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배당을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셀트리온에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왔다리 갔다리 계산만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은 개인 주주를 위해서 주는 거고, 현금 배당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루두루 개인 투자자들도 좀 언성을 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자기네들도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두 번째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분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제 구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깊이 이제 또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좀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쭉 이렇게 또 지분 구조나 관계사, 연결 대상 회사들을 더 살펴보면 되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예,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들어가셔가지고 회사에 연결된 회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루루루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는 잠은 안 하고 있지만 셀트리온을 또 뭐 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나중에 뭐 장기적으로 뭐 지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또 투자를 할 때 좀 더 살펴본다면 사업 보고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셀트리온의 앞으로 미래 성장성, 뭐 신약,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보고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분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면 이 회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재무제표도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임직원의 현황에 대해서 서진석, 그렇죠? 기우성, 신민철.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이제 기우성 대표가 어느 정도 임기 만료가 24년 3월이니까 이때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보수, 그 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 예, 홀딩스, 스킨큐어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지분과의 관계, 예, 출자 구조 이런 것들을 면밀히 다 살펴보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잘 되고 있느냐,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좀 더 면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보시는 게 좋죠. 매일매일 뭐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셔가지고 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안 보고요. 예, 볼 의미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셀트리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셀트리온 관련된 방송들에서 보면 앞으로 뭐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좋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제 좀 지금 환율이 1,300원대로 다시 또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환율이 1,400원 올라갔을 때 수출에 대한 기대 효과, 승수 효과가 좀 나왔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좀 다운 사이클을 그리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좀 주춤하면서 그냥 매출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 것 같고, 1분기, 4분기나 내년치 전망치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메이징하게 실적 서프라이즈 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식은 주식 시세는 주식의 호가에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게 크게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는 이미 시장에 거의 노출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7천억,
2021년 7천억, 2022년도 7천억. 우리가 생각하는 셀트리온의 실적이 성장주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뭐 20-30%씩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3년 연속 지금 7천억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셀트리온의 어떤 성장 곡선은 좀 이제 완만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회사 시가총액도 이제 감안할 수밖에 없겠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비교해 본다면 삼바가 56조에 셀트리온이 이제 두 회사에 합쳐서 35조, 38조, 그러면 한 20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삼바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견주어 보더라도 괜찮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삼바는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지배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삼바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거의 7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배당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 회사는 삼성그룹에 있는 어떤 자회사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상장시켜서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거는 배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굳이 배당을 줄 필요 없는 기업인데 성장주인데 배당을 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런 승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삼바를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셀트리온이 가는 방향성은 뭐 크게 나쁘진 않고 성장성 부분에서는 삼바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장 캐파가 뭐 2천억, 3천억에서 5천억, 5천억에서 9천억, 9천억에서 1조 2천억 이런 식으로 2년마다 좀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당을 할 때가 아니더라 신규 투자를 해야 될 때다. 공장을 증설해야 될 때다. 아니면 뭐 해외 투자 전진 기지를 뭐 공장 기지를 만든다든지 중국으로 진출한다든지 뭐 아시아권을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동유럽 쪽, 유럽 쪽 셀트리온이 잘하고 있는 국가들이 유럽 쪽이니까 이쪽과 오히려 업무를 아니면 신공장을 만드는 것이 셀트리온 주가에는 더 긍정적일 것 같다. 이런 게 저희 개인적인 뷰입니다. 그게 뭐 무조건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뭐 점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좀 보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이제 그동안 이제 240일과 이동 평균선들이 이제 응집하고 있습니다. 요 기술적으로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이제 240일이 캔들들을 지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배열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네요. 일목균표 선행 스팬도 양음으로 전환하고 있고 지금 골든 크로스가 241에 121이 골든 크로스가 났고요. 이제 21선도 골든 크로스. 뭔가 차트는 이제 뭐 제가 얘기했던 과거에 캔들들과 차트들이 한 18만원 선 정도에서 241에서 좀 만나지 않겠는가, 밀집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밀집하고 있습니다. 예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이렇게 캔들들이 차트들이 예뻐지고 있을 때는 투자를 무리하게 진행 안 하는 게 좋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들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고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투자자들에게 환상감, 뭔가 기대감을 심어준 다음에 한번 과감하게 털어줍니다. 예. 이 작업이 항상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떨어져 나가죠. 지금 뭐 금리도 안 좋죠. 금리가 낮다는 게 아니라 금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안 좋죠. 환율 시장도 좀 안 좋죠.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죠. 경제 안 좋죠. 내년에 뭐 이런 과정에서 전혀 예측 못했던 뭐 PF 대출 사태라든지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뭐 카드 사태라든지 지금 자동차 할부 금융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현대차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만 고생할까요? 아니죠. 삼성전자도 고생하겠죠. 현대차도 고생하고 삼성전자도 고생하고 이제 어떤 목돈이 들어가는 쪽은 다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도 고생을 하겠죠. 예, 자금줄이 막혀버립니다. 그런 문제들이 신용경색으로 불거지고 자금난이 허덕이다가 이제 도산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파산이 나오는 기업들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한번 이런 차트들이 만들어졌던 기업,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좋은 기업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 흔들리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죠. 왜 그러냐면 그런 작은 5% 10% 흔들림 정도로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뭐 10만원 간다 이런 흔들림이 아니라 뭔가 완벽히 차트가 밀집되고 예뻐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 툭 16만원이라든지 15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한 번씩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10개 중에 한 6, 7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의 차트를 쭉 분석했을 때. 그러면 3, 4개는 어떻게 되냐? 그냥 쭉 갑니다. 예. 여기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 치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못 잡는 거죠. 예.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60% 정도 되는 거고, 안 그럴 가능성이 40%이기 때문에 굳이 기존에 있는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주식을 뭐 17만 9천에 팔아가지고 15만 4천원에 사고 이런 불필요한 행동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님들은 그냥 뭐 잘 되고 있겠지, 뭐 떨어질 수도 있지, 뭐 안 좋은 일 악재가 뭐 한두 개 있었습니까? 지금 셀트리온이 그 수많은 악재를 다 버티고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덮어두는 게 정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신규로 이 셀트리온을 사고 싶은 사람들,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추가 매수하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기회를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서 보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 지금 셀트리온을 매일같이 가격을 체크하고 이렇게 매주 한 번 정도는, 뭐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셀트리온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커멘터리를 하는 이유는 저 또한 마찬가지 좋은 가격의 셀트리온을 자문을 해드려서 투자자분들이 많은 수익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논리는. 근데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뭐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버스 랄리, 뭐 FDA 승인, 뭐 이슈, 뭐 간암, 뭐 임상 결과 나왔는데 뭐예요? 56,000원에서 31,000원까지 순식간에 45%가 빠져버렸거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5만원, 55,000원에 사서 31,000원에 팔면 꽝인 거거든요. 그렇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21만원에 사서 지금 18만원에 손절하면 꽝인 거거든요. 16%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16만원에 사서 20만원에 팔면 15% 수익인 거거든요. 예,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뭐 15만원에 사서 20만원에 파냐, 30만원에 파냐, 40만원에 파냐, 50만원에 파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15만원에 사야 되든지 16만원에 사든지 싸게 사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그거를 시황에 맞게끔 어떤 전체적인 거시적인 어떤 흐름도 보고, 개별적인 흐름도 보고, 금리의 흐름도 보고, 환율의 흐름도 보고, 국제유가의 흐름도 보고, 모든 것을 다 면밀히 분석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셀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평선이 잘 밀집되어 있고 차트가 예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여기서 240일의 저항을 받으면서 뭔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셀트리온이 치고 나갈 때 셀이 더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셀제 역시 마찬가지. 이제 240일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셀제를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8만원으로 돌파되는 240일 돌파하는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셀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호가창이 되게 얇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두껍니? 살라고 하면 지금 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셀제가 뭔가 이렇게 되면 모멘텀이 좀 살아나면서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요. 240일을 한번 돌파하는 힘을 이용해서 트레이딩도 유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도 지금 뭐 그렇게 과거에만 20% 30% 뭐 상장 폐지될 것 같이 겁을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셀헬은 계속 파는 것 같습니다. 셀헬은 코스닥 쪽에서 아예 진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셀지 역시 마찬가지. 수급 쪽으로 많이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은 셀트리온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셀헬도 좀 요즘에 많이 좀 들어왔네요. 예, 좀 살아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십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셀트리온 3사는 뭐 스무드하게 지금 잘 가고 있고,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올라갈 때 움직여주고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거나 앞으로 미래 전망치가 뭐 플라이마나 뭐 램시마이스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숫자들이 나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쪽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중국과 우리나라 아시아 국가의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싸게만 사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잘 보면서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이제 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좀 기대되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부터 이제 공지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마라톤 투자에서 송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자문해 주시는 분들과 유튜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조촐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저녁을 먹자가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실 겁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해 주시는 분들도 개별적으로 셀트리온 좀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저런 두루두루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이제 어떤 뭐 시장에 대한 뷰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뭐 신도림 역사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을 빌려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오늘 일단 이제 시장 끝나고 한번 사전 답사를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춘복 참치 여기도 한번 들려서 지금 12인실 룸이 있고 30인을 받을 수 있는 뭐 홀 같은 데가 있다고 하는데 인원수를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총 6분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고 오늘 해서 6분 이번 주까지 거의 예약을 좀 해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2명 정도 수준으로 12명 방 룸을 하면 좀 화목하게 오손도손 얘기도 좀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정신사납게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까지 송년회 예약을 마무리하고 송년회 모임 신청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자로 좀 주시고요. 카톡 아이디는 SEA0114. 30명까지 갑자기 뭐 이번 주말까지 뭐 20명 이상 예약이 들어온다면 30명이 되는 그런 공간에서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오늘 일단은 방문을 해보고 대충 어떻게 될지 사전 답사를 가져온 다음에 내일 모레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일단은 한 15명 정도 예약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송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자리다. 내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면 주식 투자도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좀 마무리 해드리고 내일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